네, 강의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말이 올라와. 강의자로 아예 두 개를 올렸습니다. 요 수업 앞에 수업이 있거나 식사가 있거나 이래서 항상 뭔가를 터뜨리고 나올 때 항상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배운 사람은 always 이런 단어 쓰시면 안 돼요.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이런 거 다 대부분 참이 아니에요. 수술 아시죠? 루프 웨리턴. 데이터 삭제 수정으로 갈게요. 데이터를 읽기 위한 딜리트문, 업데이트문을 알아야 되고요. 시나리오는 데이터 생성하고 조회하는 방법을 셀렉트까지 봤죠. 간단하지만 이미 있는 데이터들을, 여기는 신규 데이터 생성이었고 그 있는 데이터를 조회했어요. 근데 이미 있는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그게 딜리트, 업데이트거든요. 그래서 딜리트는 이런 식으로 딜리트 프롬 웨어를 써요. 다 예습을 했으니까 아직 보고 조건을 만족하는 투플을 모두 삭제하는 거고, 여기 주의라고 하나 붙어있죠. 웨어를 생략할 때, 이 웨어가 없을 때, 뭐 테이블에 있는 모든 투플, 모든 레코드가 한 방에 싹 다 사라집니다. 한 방에 사라져요, 전부 다. 하지만 테이블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테이블 안에 있는 투플, 레코드들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드랍 테이블과 딜리트 테이블의 차이예요. 선생님, 네. 저렇게 치려고 했는데 네. 실수로 입줄에 세미콜론을 쳤어요. 여기다가 네. 네. 그러면 에러가 나요. 밑에 줄은 에러가 나잖아요. 아니요. 나이스 드랍을 싹 날라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세미콜론 있잖아요. 있으면 이게 보통 툴들이 한 줄만 실행하기 또는 전부 다 실행하기가 있는데 자기가 커서가 여기 위에 있었다면 실행돼요, 얘가. 여기 밑에 있었다면 다행히도 에러가 나요. 얘 실행 안 돼요. 근데 전체를 실행하는 상태였다면 여기 커서가 있는 상태에 전체 실행하면 위에서부터 실행되기 시작해요. 얘는 실행되고 얘는 에러가 나요. 실행되고 나서 에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미리 치고 작성하는 거 위험해요. 제 경우에. 딜리트 프롬 웨어 없이 하는 거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 딜리트 프롬 웨어, 좀 셀렉트 프롬 웨어 이런 기본으로 갖춰야 될 것을 미리 쳐놔요. 앞에. 뒤에서 나중에 쓰고. 혹시 모를 스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중간에 세미콜론 안 치도록 기본 딜리트 프롬 웨어 요거를 미리 쳐놓고 이 뒤에다가 세미콜 치든가 밑에 치든가 아예 밑에 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같이 안 치고. 그런 사람은 이제 한 방에 날려본 경험이 있어요.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확률이 꽤 있겠죠. 끌려왔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싹 다 날아가는데요. 여러분 뭐 날려도 지금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실제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고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딜리트 실습을 위해서 그 북샵에 북 테이블 있죠. 이걸 사용할 거고요. 혹시 이 데이터가 없다면 전에 로드 데이터 했던 것처럼 복구해 놓고 하셔야 되고요. 연금술사인 책을 삭제하시오. 폴부처가 저수랑 A4 출판사의 책을 삭제하시오. 자, 이거 하시는데 만약에 딜리트를 처음 하신다면 또는 업데이트나 에러가 발생할지도 몰라요. 세이프 모드 어쩌고 저쩌고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 세이프 모드를 해지하시고 해결하셔야 돼요. 검색해보고 혹시 에러가 나면 검색해서 해결해 보시고 에러가 안 나고 되더라도 세이프 모드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서. 자, 의류출판사 이기적 유전자 삭제하시는데 이거 하실 때는 반드시 몇 번의 책이 삭제되는지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미 여러분 질문하셨지만 딜리트 전에 반드시 동일 조건으로 셀렉트 수행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이라면 딜리트를 바로 하지 않아요. 실제 현장이라면.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개발자잖아요. 개발자들이 대부분 그 데이터를 담당하는 개발자가 담당하는 그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에서 어떤 특정 데이터를 쓰면 그 부서가 그 데이터의 담당 부서예요. 실제 데이터 생기고 삭제되고 어쩌고 하는 거에 그 부서에서 딜리트를 직접 수용을 흔히 못합니다. 데이터 삭제는 대형 딜리고 중요한 딜리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데이터들 전체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뭐 소득과 관련된 의료와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전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라면 건강보험이나 여러분이 국민의 건강 정보를 관리한 어떤 홈페이지에 개발했으면 거기에 사용자들이 자기 건강과 관련된 뭔가를 넣겠죠. 건강보험과 관련된 것도 넣고 그 데이터는 그 부서, 그 개발 부서가 관리하는 그 데이터를. 하지만 그 부서는 데이터를 직접 딜리트할 수 있는 권한이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하고 싶을 때는 결제받아서 내겠죠. 이런 작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고해서 확인받고 오케이 되면 그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딜리트 하고 싶을 때는 데이터 관리 부서, DB, 데이터베이스 팀이 따로 있어요. 대형에서는. 그 부서에 딜리트하는 지휘어를 작성해서 왜 이런 작업 해달라고 하는지 쫙 써서 결제받고 넘어가요. 저쪽 부서. 그쪽 부서에서 딜리트해요. 즉 권한이 되게 강하게 제한돼 있어요. 실제 현장은 함부로 못합니다. 자, 내가 직접 할 수 있다. 개발부서가 직접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소규모의 서비스는 개발부서가 직접 데이터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형이고 아주 심각한 서비스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 데이터 작업이 중요하다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도 실제 현장에서 서비스하는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모든 딜리트 명령에 대해서 복구 방법을 사전에 준비해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딜리트라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한 순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복구 방법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 딜리트가 실패했을 때 또는 뭔가 잘못됐을 때 원래 데이터 형태로 복구할 방법을 갖고 있어야 시작할 수 있어요. 앞에서 제가 이거 요거할 때 결제한다 했죠. 위에 상부 결제거나 결제해서 다른 부서로 가거나 다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작업에 데이터 복구 방법이 미리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복구할지. 그게 없으면 결제에 통과가 안 돼요. 근데 중소규모, 특히나 소규모에서는 이게 좀 절차가, 프로세스가 심플하다 보니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큰 문제 생깁니다. 아까 얘기했던 앞에 얘기해서 세미콜론 잘못 쳐서 날아간다거나 복구할 방법이 없는데 그 명령어가 실행이 됐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의 데이터예요. 인터넷 사용자들 실제로 쓰고 있는 거 지금. 근데 딜리트 프롬이 있는데 에러가 없네. 상단 싹 찍어줬네. 어떻게 할 거예요? 인서트, 즉 그거 자기가 잘못된 거 찾고 나중에 복구하는 방법을 막 뒤져가지고 어떻게든 인서트 할 거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데이터가 뭐 100건이나 1000건이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밤새해가지고. 그 전 데이터 100건이 밤새해도 못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워졌기 때문에 그 이전 데이터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인서트 못 만들어요. 근데 막 유저 암호 이런 거는 어차피 안 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유저 암호? 네. 페이스에 로그인 처리하려면 아이디랑 패스워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암호화 돼서 그런 건 어차피 구할 수가 없고. 못 구하고. 유저 데이터를 날린 경우는 더 심각한 케이스예요. 고객 서비스가 중지되는 거예요. 사용자들이 로그인이 안 돼서. 서비스 그냥 중지. 그대로 서비스 중지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그 데이터가 뭐가 딜리트되에 따라서 그 피해가 다르거든요. 그게 변방에 잘 안 쓰는 사용자 중에 하루 동안 로그인했지만 그 중에 10% 정도만 쓰는 데이터였다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근데 로그인 같은 거죠. 로그인이 아예 안 되는 서비스가 100% 정지되는 아주 심각해요. 아주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 저번에 막 그 파일로 결과 뽑아내는 그런 걸 했다면 예전 거를 뒤져가지고 두 번째 방법이 이 방법인데 인서트 인트로 다 복구해야 되는데 그 복구할 수 있는 게 예전에 데이터 받아놓은 게 마침이 있었네. 그게 하루 전 그나마 천만 나요.
일주일 전. 되게 심각합니다. 일주일 전으로부터 변경된 게 뭐가 있을지 다 추적해요. 그리고 뭐 대고객 공지 띄워야겠죠. 여러분이 하는 서비스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주 심각해요. 복구할 방법이 없다면 되게 막 난리 납니다. 이 복구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일주일 전인지 한 달 전인지 하루 전인지에 따라서 피해나 대응 방법이 다 달라져요. 엄청나게 달라져요. 근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삭제돼서요, 서비스가 중지돼서 복구할 때까지 못해 이런 기사 잘 못 보셨죠? 그런 거 못 봤죠, 대부분. 어느 규모가 있는 서비스는 이런 일에 잘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통으로 날아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백업이라는 걸 생활화되기 때문에 상용 서비스라는 DB 데이터는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전체 데이터 백업하고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전체 데이터 백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매일 백업을 또 하게 되어 있어요. 매일. 서비스가 한가한 시간대 백업을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1단위, 주단위, 한 달 단위 이런 백업이 있어요. 여기 백업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보통 복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는 이거 있죠. 복구할 방법. 백업은 새벽이에요. 대체로 새벽이에요. 그 서비스의 사용자가 제일 없는 시간대를 정해서 딱 하게 돼요. 그럼 미리 하시는 분은 새벽에 있어야 돼요. 그 백업 방법이 백업하는 그 방법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다면 맞아요. 그걸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시스템 어드민 또는 데이터베이스 어드민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직종에 있는 사람인데 그 백업을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그 시간에 있어요. 근데 수동으로 하지 않고 보통은 자동화되어 있어요. DB에 없는 사람도 새벽에 있거든요. 네? DBA가 아닌 사람이? 네, 취업하신 분들 보면 새벽에 있더라고요. DB가 아니어도 아, 새벽에 그건 그렇죠. 대단하더라고. 그거는 DBA가 새벽에 이것 때문에 요즘은 백업 때문에 있진 않아요. 보통 자동화 시켜놓고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어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24시간으로 교대되는 직종이에요. 항상 누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거나 또는 엔지니어 중에 약간 초급자 정도 수준 또 중급자 정도 수준의 사람이 모니터링 요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모니터 이거 보면서 밤새 교대로 24시간 돌아가요. 거기 무슨 문제가 뜨면 담당 엔지니어한테 콜 가요. 요즘 실제로 그렇게 벌어져요. 24시간 대기 하자. 급이 올라갈수록 24시간 대기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이 낮으면 24시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라도 잘해야죠. 자, 이거 하시는데 몇 번이 삭제되시는지 확인하시고 제가 분명히 이건 문제가 되도록 원래 데이터 넣어놨거든요. 원래는 확인하셔야 되고 ISBN이 아마 두 개가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ISBN 값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자체에서 생성되지 않도록 아예 데이터 무결성이 지켜지도록 스키마를 수정하고 다시 데이터를 삽입하는 겁니다. 근데 스키마 수정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크리에이트 테이블 다시 해야 되죠. ISBN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하고서 다시 데이터를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격이 1,000원 이하의 책들을 찾아서 원화로 다 변경하는 거. 데이터 중에 뭐 여러분 이미 지난 때 얘기했는데 가격이 1,000원 안 되는 게 있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것은 데이터의 오류였어요. 사실. 데이터 수집하는 팀이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달러화로 돼 있던 거를 원으로 발견 못하고 그냥 원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꽤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실제 여기에 현장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가진 데이터를 곱하기 10,000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100만 건 중에 몇만 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고 다시 삽입하면 이게 일종의 업데이트잖아요, 지금. 자, 이 업데이트를 딜리트니까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대량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대상 촉수를 검색해서 1000원 이하인 책들을 다 검색해서 그걸 CSV로 저장할 수 있죠. 엑셀에 텍스트 파일인데.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얘를 편집해요. 즉 얘가 뭐 10원이었다면 10,000원으로. 그죠? 대량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데이터 정제 작업, 데이터 클렌징 작업이라고 불러요. 잘못된 데이터 쫙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바꾸라고 규칙을 줘요. 아르바이트생 뽑거나 데이터 정제팀이 있어요. 그 규칙은 곱하기 1000이다. 환율 1000 곱해서 다시 만들어라. 이걸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직접 한 거다. 실제 현장은 훨씬 복잡한 과정인데 우리 살짝 맛을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다 편집하고서는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넣으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있던 거는 딜리트 해야겠죠. 이 조건에 맞는 애들 딜리트하고 얘를 전에 했던 거 있죠. CSV로 대량으로 넣는 거. 그걸로 인서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바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딜리트 인서트 하는 경우에 예의. 실습하려고 쭉 설명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실습할 때 알아서 화장실이나 이건 갔다 오시면 됩니다. 자, 업데이트 문의 형식은 업데이트 셋 외워죠. 이건 똑같이 외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류가 되죠. 셀프. 강의자의 폭탄이 있어요. 폭탄하는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딜리트하고 똑같아요, 이거. 딜리트하고 똑같거나 심각하거나 하여튼 뭐 거의 같은 정도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데이터 왕창 잘못 바뀌는 거예요. 이거 잘못 쳐버리면 복구하기 되게 어려워요. 업데이트가 어떨 때도 까다로울 때도 있어요. 딜리트 왕창은 전부 다 어느 백업본을 찾으면 왕창 인서트하면 되잖아요. 업데이트 잘못되면 최고의 방법은 다 딜리트하고 다시 이거예요. 전체 딜리트하는 것처럼.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업데이트 됐던 애들 추적해서 업데이트 규칙을 잡아서 쭈르륵 복구하는 거죠. 하나씩. 다 일일이 업데이트를 치거나 뭔가 방법을 찾아내요. 얘 최고의 방법은 다 딜리트하고 다시 복구하는 거. 옛날 작업. 그래서 외워질 생략에 대한 얘기 또 나왔죠. 마이클 샌델이 저술한 책을 저스트에서 수정하라. 이것 역시 한 권의 책만 수정되는지 확인을 하랍니다. 똑같이 셀렉트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업데이트 하실 때. 업데이트가 정확하게 대상 특수만 수정하는지 셀렉트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똑같아요. 중요한 데이터 작업이라면 사실 중요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해야 될 데이터라면 다 기본적으로 복구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 똑같이 결제하는 프로세스를 하는 이런 제대로 된 업무를 한다면 복구 방법이 같이 들어가요. 업데이트 작업 밑에 어떤 식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돼서 작업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앞에 얘기 안 했던 것만 얘기하면 이 업데이트 딜리트와 같은 데이터 작업을 해당 업무 부서가 하든 데이터 관리 부서가 하든 작업이 들어가면 거기에 결제 문서에 뭐가 들어가면 작업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 작업을 하는데 1시간의 작업입니다. 2시간의 작업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작업 시간은 실제로 이 업데이트 딜리트 하는데 막 하면 1시간 정도가 소요될 거다 하면 흔히 곱하기 2에서 3을 합니다. 2시간이나 3시간을 결제를 올려요. 왜 그럴까요? 실수한다는 가정을 하고 들어가요. 실수했을 때 복구하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최소한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실수했을 때 다시 한번 시행해서 한 번의 기회는 더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2에서 3이죠. 실제 서비스되는 작업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지금 뭐 아까 컨트롤 Z, 뭐 언두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 데이터, 서비스가 되는 데이터 작업은 그런 단순한 문서 언제든지 시소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작업이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어제 그 졸업생들이 한 명이 왔는데 자기가 그럴 줄 몰랐는데 하는 일의 대부분이 DB 작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실제는 DB 작업이라는 게 프로그래밍 개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이라는 뜻이에요. 일반 개발자는 그런 식으로 DB를 많이 만나게 돼요. DB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프로그램에 상당히 많은 걸 DB에 데이터 갖고 와서 조작하고 이익이 많아져요. 자, 여기 인사이트 출판사 아름다운 시각화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가격이 10,000원 이하인 책들은 30%, 20,000원 이하는 20%, 20,000원 초과인 책들은 10% 가격 인상. 이건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뭐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책 가격을 다 인상해야 될 것 같아요. 물가 인상됐잖아요. 아니, 이왕이면 문제를 인상을 해줄 수 있어요. 오래되면 아까 깎여야 된다고요? 깎아서 팔잖아요. 죄송합니다. 현실감이 제가 떨어졌네. 그런 거군요. 책값은 원래 깎이는 거군요. 네. 좋은 책들은 안 깎이는데. 아니, 도서 정가제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네. 판매처에서 어느 정도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어가지고 네. 그냥 이어가 펀트 이어보다 이게 인상이 아니고 인하시오로 바꿔야 됐었는데 제가 자 그건 사실 여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작업을 하면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작업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작업의 유형이에요. 2만 원 이하는 네. 20%로 깎이고 30%로 깎이지. 그러네. 2만 원 이하인 책은 네. 10,000원 초과 20% 인상도 되고 30% 가격 인상도 되고 범위를 10,000원 이상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장의 의미는 10,000원 이하인 책들은 30%, 10,000원 초과이면서 20,000원 이하는 20%, 그리고 20,000원 초과이면 20,000원 초과이면 10% 이런 의미예요. 이 문장의 의미는 지금. 이런 의미로 수행을 하는데 작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작업의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전체 데이터에 다 업데이트죠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하와 이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억 건이면 1억 건, 만 건이면 만 건이 전부 다 변경되는 작업이에요. 반드시 백업 복구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이걸 하기 전에 이거를 작업을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10,000원 예를 들어서 9,000원짜리는 네. 30%를 적용하면은 네. 한 12,000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면 괜히 이제 다른 거에 또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예를 들고 했던 게 저거거든요. 이 작업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하더라도 10,000원 이하인 30%였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9,000원이라고 하면 9,000원을 30% 이상하면 397. 11,000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 작업을 먼저 하고 두 번째 10,000원 초과해서 20,000원 이하의 책들을 20% 인상하려고 할 때 앞에서 30% 인상됐던 책들이 또 한 번 인상되는 사례가 생겨요.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작업을 하더라도 작업의 순서에 의해서 예상치 않은 업데이트가 생깁니다. 뒤에서부터 20,000원 초과인 애부터 역수능 하면 문제 없죠. 그렇죠? 작업의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위에서부터가 아니고 업데이트가 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아래서부터. 그럴 수 있죠. 작업의 순서가 영향을 미쳐요. 많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그래서 요거 작업을 해보시고 백업 및 복구하실 때 여기 이제 백업 및 복구를 좀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독테이블을 두 몰드로 복사해 놓고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구 방법을 사례를 드는 겁니다. 북을 두 몰드로 통째로 딱 복사해놔요. 복사를 해놓고 작업을 북에 대해서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북 몰드를 북 테이블로 이름만 바꾸면 복구되는 거죠. 그냥 몰드를 하나 껴놓고 북에 대해 작업을 하다가 실패했어. 이건 버리고 북 몰드를 북으로 대체하면 돼요. 이게 이제 백업 및 복구 방법인 간단. 흔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작업할 때. 그래서 이 북테이블을 북 몰드로 복사하는 방법은 북테이블이 어떤 모습인지는 show create 테이블 북하면 나타나죠. 스크립트가. 그걸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create 테이블을 하고 그 다음에 insert into를 하면 되죠. 북 몰드에다가.
부볼드 인서트 인투 하는데 이 뒤에 가로 열고 셀렉트 하잖아요. 셀렉트 스타트 프롬 북 하시면 이게 셀렉트한 결과를 자동으로 부볼드에 쫙 한꺼번에 쫙 부어줍니다. 이게 지금 일종의 나중에 이걸 서브컬이거든요. 이게 동작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되 작업의 유형은 다 이거예요. 개념은 다 이 개념은 이건데 이것을 좀 더 편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크리에이트, 쇼 크리에이트 스크립트 뽑아서 크리에이트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크리에이트 태그 부볼드 라이크 북하면 알아서 만들어요. 라이크 구조를 만들어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하고 인서트 해도 돼요. 더 편한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한 번에 수행하는 건데 크리에이트 테이블 북 올드하고 가로 열고 셀렉트 별표 프롬 북 하면 두 개 있는 걸 꺼내서 새로운 북 올드라는 구조도 만들고 데이터도 넣어줘요. 한 방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2번을 한 방에 하는 거예요. 얘는. 자, 이걸 제가 다 드렸는데 이 한방 쿼리를 외우기보다는 한방 쿼리 DBMS마다 약간 쿼리가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개념 있잖아요. 테이블 구조를 복사하고 데이터 다 넣어서 빼고 해놓는다. 이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시고 이렇게도 해보시기를 이거를 외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명령으로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백업을 저런 식으로 하고 복구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런 이 작업을 반드시 해보시고 여기까지 하면 오늘 실습이 끝나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사장의 좋은 테이블 설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예습을 하세요. 자, 이 실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 실습도 저장해야 되네. 과제 이 실습 과제 다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실행 결과를 예, 실행한 명령문과 실행한 결과. 실행한 결과는 이미지로 하지 마시고 가정한 텍스트로 복사할 수 있어요. 텍스트를 이렇게 명령 잡히거든요. 커맨드 창에 하더라도